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들을 법원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행정 명령은 시행금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USA가 고소한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카 중단 결정을 내린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은 지금 상원에 출석해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여부와 관련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고 대통령과의 관련 대화는 사적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과거 대통령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한 일을 홍보하다 전사한 그린벨의 미망인과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느냐 논란이 생겼습니다. 전사한 군인의 어머니는 대통령이 며느리와 가족들에게 무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자신을 비유하면서 전사한 아들의 사망을 드러내지 않는 백악관 비서실장을 연기한 것도 논란입니다. 대통령의 그 발언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의 그림자인 비서실장은 대통령 옆에 보이질 않습니다.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을 2년 동안 연장하는 안을 공화민주 양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보조금을 없애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을 지지했는데 애매한 추가 발언도 했습니다. NFL은 국가가 연주될 때 선수들은 일어서야 한다거나 무릎 꿇는 선수에게 벌을 준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비난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2만 3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뉴욕에서 스스로 가는 자동차 주행을 시험합니다.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가 국가대표 의사에게 은퇴할 때까지 성폭행 당했다는 고백의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도 미국 언론을 보면은 두 개의 나라 미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까지 이제 그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의 상원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미국의 언론은 두 개의 미국을 보여줬습니다. 팍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시스와의 싸움에서 확실히 이기고 있다. 내가 만든 정책이 올바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이제 제프 세션스 청문회 열리기 전에 시간 보도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세금 감면이 정말로 미국의 중간층에 좋고 미국의 경제를 살릴 것이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도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팍스뉴스 보도입니다. 다우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18,000에서 지금 23,000까지 뭐 몇십 퍼센트, 20% 이상이네요. 불과 1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오른 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팍스뉴스가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가지를 오늘 아침에 전혀 다루지 않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토안보부 장관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해병대 장군 출신이고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전부 해병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2010년이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찰을 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숨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숨지고 그 다음 날인가요? 며칠 뒤인가요? 본인은 다른 군인의 전사한 그런 것에 대해서 가서 또 다른 부모들에게 뭐 위로도 해야지 되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본인의 아들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이런 게 지금 백악관 존 켈리 비서실장이 아들이 숨지고 나서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들을 그저 가슴 속에만 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예정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녹음 컷을 잡아놨다가 지금 그게 잘 안 돼서 앞에 헤드라인에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대통령이 예정되지는 않고 팍스뉴스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정말 존 켈리 그 비서실장 얘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기자회견에서 왜 그 미군들이 지금 그린베레가 4명이나 전사했는데도 대통령이 열흘 하고도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그들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나는 그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또 그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내 지금 그 공직 생활 시작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숨진 모든 그 병사들에게 다 그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얘기요. 근데 그것도 다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말도 왔다 갔다 했고 편지도 이미 보냈다고 했다가 편지도 아니면 오늘 밤에 보낼 것이고 그러나 쓰기는 지난주 말에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추가 질문이었어요. 그 추가 질문에서 그 팍스뉴스의 브라이언 킬미드가 물어봤더니 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 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물어봐라 했습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이 언론이 아무리 그 전화를 하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언론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너무나 사랑하는 팍스와 대통령이 너무나 미워하는 CNN 방송의 기자를 포함해서입니다. 대신에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존 켈리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많은 그 아들이 그 전사했다던가 그 미망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백악관에 초대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존 켈리 부부는 미셸 오바마 퍼스트 레이디가 앉았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이게 이제 그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측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전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백악관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은 다른 것이 제가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이나 미국 국가가 그 한 명 한 명 군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바탕에 깔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을 두 가지를 동시에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정말 못 모르고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첫 해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의 500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을 한 첫 해와 두 번째 해에 그 사망한 전사한 미군의 숫자가 그 전에 25년 동안 숨진 미군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국은 미국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항상 미국은 미국이 만들어질 그때부터 내전, 남북전쟁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2차 대전부터 뭐 베트남전, 한국전,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전 등등 해서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그 의전이라고 할까요? 군인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물론이요. 그러나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그 사망할 때는 꼭 그 모든 군인들에게 다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500명 이상 숨진다면은 대통령의 일정이 빡빡한데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다만 편지 같은 것은 전부 보내게 돼 있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 뭐 빌 클린턴, 아버지 부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다 마찬가지로 모든 전사한 군인들에게 국가에서 어떠한 그 뜻을 표시하는 그런 그 의전을 다 갖춥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은 하지 않았는데 나는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존 켈리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이 기자들이 아무리 그 접촉을 하려고 해도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또 하나가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12일 전에 전사한 한 그 그린베레의 그 군인의 미망인들에게 미망인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미망인이 리무진을 타고 가다가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 시부모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임신 중이었어요. 또 이제 플로리다주에 살았던 그런 군인이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 한 그 정치인이 그 군인이 숨지기 전에 어떤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군인을 알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망인에게 전화를 할 때 같이 자동차에 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그 예정된 말만 하면 괜찮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미망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망인은 그 전에 바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당신의 그 남편의 관을 장례식에서 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신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뷰잉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망인이 아이가 둘이 있고 지금 세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인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슬퍼하던 그 차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또 그 스피커폰으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플로리다주의 민주당 그 정치인까지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대통령이 뭐 내가 그 상상하건대 당신의 남편이 군인이 될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사인을 했다. 뭐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힘들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들었던 그 정치인이 오늘 아침에 M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참 못할 소리를 했다.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미망인이 계속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금방 트윗을 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 정치인이 그야말로 그 페이크 뉴스를 퍼뜨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트윗을 하고 난 이후에 같이 차 안에서 들었던 이 미망인의 말하자면 그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 그 이후에 나의 며느리가 계속 울기만 했었고 정말로 대통령이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라고도 안 하고 내 딸과 나와 우리 남편을 정말로 존중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도 조금 전에 약 5분 전에 오늘의 미국이 시작할 그 즈음에 대통령은 오늘 다른 세금 감면과 얘기를 하면서 플로리다주의 의원의 말이 거짓말이다. 왜 그렇게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망인의 며느리요. 아들이 전사한 어머니는 우리 딸이 며느리가 그러는데 대통령이 내 남편의 이름조차도 모르더라.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해서 결국은 우리 며느리는 대통령이 말할 때 계속 울기만 하다가 나중에 땡큐, 굿바이 이 말 두 마디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겠어요.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말을 예정됐던 원고에 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굉장히 나름대로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사람은 보통 자리에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에 서명을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팍스 뉴스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팍스 이외의 다른 뉴스들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미국이 분열됐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대통령이 전사한 군인의 미망인에게 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게 어제 오후부터 계속 탑 뉴스가 될 이런 정도가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군인일 때는 의전이 너무나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 방법으로 전화를 하고 편지를 하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백악관에도 골드 메달, 사후에도 메달 같은 것을 주잖아요. 그럴 때 그들의 부모나 미망인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아무리 바쁜 대통령 부부라도 시간을 쪼개서 함께 위로하고 밥 먹고 그럼으로써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또 이렇게 좀 높이고 하는 그런 미국의 모습을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미 숨진 장병이나 아니면
다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장병들을 미국의 대통령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저는 이제 뉴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전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 바쁜 일정에도 이제 병원에 가서요. 군인 병원에 가서 뭐 그 월터 리드 아미 그 메디컬 센터 같은 데 가서 얼마나 많이 그 다쳐서 돌아온 군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는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이게 루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전해드려야 되는가 고민을 할 때도 많았지만 결국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정신이고 당연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군인들이 어디 나가서 이라크 나가서 싸워라, 아프가니스탄에 나가서 싸워라 하면은 보통 나중에 숨지고 나면 한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자 그 군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역사가 기술하는 겁니다. 그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한국이나 이라크에 가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버려야지 각오하고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냉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군인이 될 때 그런데 그 명령에 복종한다는 서명을 했고 자신의 상관이 명령을 내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니까 사령관이 그렇게 명령했으므로 군인은 가는 것뿐입니다. 대신에 그렇게 가서 목숨을 잃었거나 다쳤거나 하는 그런 군인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의와 격식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춰주죠. 그러니까 6.25 때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지금도 돌려받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플러스 생각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나는 전쟁이 아닌데 어때? 한국에서 죽어도 하루에 몇만 명이 죽던 대한민국에서 죽는 거잖아. 필요하면 전쟁해야지. 이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네, 세 번째 이민행정명령도 오늘 18일 맞죠? 10월 시행 못되게 됐고요. 또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좀 새로운 내용 나오고 오바마 케어로 혜택 보고 계시는 분들 또 불만이신 분들 새로운 뉴스 있습니다. NFL은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예정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조금 바꿨고 나중에 바꾼 입장을 어제 그대로 지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것도 미국이죠. 한국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동 발의를 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라마 알렉산더 공화당 그 테네시주가 지역구인 의원 그리고 그 페리 머레이 이 두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이제 2년 동안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그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연장하자 이런 안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그 보조금을 다 그 없애도록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공화당 지역구나 민주당 지역구에서 지금 뭐 몇백만 명이 갑자기 그 보험에 들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는 뭐 정치인들이 그 주민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혼란 또 그 주정부의 예산 또 그 본인이 재선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을 내놨고 알렉산더 그 의원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통령과 통화를 했대요. 그 대통령이 뭐 괜찮다 이 안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제는 또 그제는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그 이제 오바마 케어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it's gone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는 또 그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단기 그 해결책으로서 지지를 하겠다. 단기 해결책으로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일부 언론은 뉴스데이든가요? 오바마
오바마 케어가 죽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루 전날 선언을 하더니 좀비 오바마 케어는 좋은 시작이라는 말인가? 뭐 좀비 오바마 케어는 오케이라는 말인가?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통과가 될지 통과되지 않을지 잘 모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지를 하겠지만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좀 회의적인 의원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돈을 그 무상으로 주는 것 같은 탕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베일아웃 하는 그런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 내가 뭐 라마 알렉산더 그 의원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뭐 이런 일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탕감은 안 되지. 또 한마디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공화당에서 그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그 없애는 안이 존 맥케인 그 의원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은 이 초당적인 2년 동안 보조금을 연장한다 하는 것은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버 플랜에 관한 것이고요. 쿠퍼 플랜은 그 30세 이상 더 이제 덜 포괄적이지만 조금 돈 낮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지금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 안이 앞에 말씀드린 것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레암 그 케이시 안이라고 해서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공화당 의원이요. 또 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금방 끊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오바마 케어요 보고 있는 점입니다. 존 맥케인 그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존 맥케인 그 의원의 며칠 전에 그 골드 메달이었던가요? 자유의 메달이었었죠. 그 메달을 받으면서 헌법 학회에서 설익은 민주주의는 half baked 반만 구워진 그런 민족주의는 애국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존 맥케인 그 의원이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다던가 그런 말은 이름은 올리지 않았어요. 다만 뭐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신나치주의 같은 것은 안 된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그 세계를 이끌어온 미국의 성향과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 말에 대해서 당장 그 트윗을 하더군요. 나 다 들었다. 너 조심해야지 돼. 이 존 맥케인 후보에게 하는 얘기죠. 어떤 포인트에서는 내가 반격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의 연방판사가 물론 이 연방판사 오바마 대통령이 그 지명하고 임명한 연방판사입니다. 드렉 왓슨 판사가 오늘부터 시행되렸던 그 8개 국가 가운데서 6개 국가 사람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것, 그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금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여기에 북한이나 베네수엘라가 포함됐지만 좀 예외잖아요. 북한 사람이 미국에 뭐 누가 오겠어요?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일반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특별한 그 정치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예외가 되는 것이고 해서 뭐 리비아라든가 시리아, 예멘, 여기 이란도 포함돼 있죠. 소말리아까지. 그런 그 정확하게는 뭐 6개 국가 사람 여행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위헌이라는 얘기예요.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나 나중에 이제 북한을 넣기 때문에 무슬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베네수엘라도 그러나 특정 국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이다 하면서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판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민 정책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1심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백악관에서 당장 불만했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오점 있는 결정을 연방판사가 했네 하면서 결국은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그 높아졌죠. 메릴랜드 연방판사도 이제 비슷한 판결 내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역시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요. 어렸을 때 서류 미비자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온 그러나 미국에서 교육도 받고 이제는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미국이 자신의 나라인 줄 알고 원래의 그 부모의 모국인 모국어도 모르고 영어로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그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도 주고 추방도 안 하고
하는 이 다카를 일단 대통령이 중지하고 의회에 6개월인가 그것도 시간 좀 흘렀겠네요. 시간 주면서 3월 며칠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마감 시한이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던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법무장관이 대통령 행정명령인데도 법무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제프 세션스 굉장히 이민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한 그 알라바마 상원 의원이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한 페이지 어피니언으로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UC 총장이 자넷 나폴리스 아무튼 그 자넷 그 UC 계열의 총장이 UC가 고소를 했잖아요. UC에도 다카 그 혜택을 받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그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연방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그때 한 페이지의 어피니언은 너무 작으니까 대통령이 왜 다카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는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검토한 모든 서류를 다 공개해라. 그 기록을 넘겨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아주 묘한 게요. 지금 존 켈리 지금은 비서실장이지만 2월 달만 하더라도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비서실장의 아들이 그 해병대로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역시 그 해병대 장군 출신 존 켈리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는 다카에 대해서 다카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메모도 남기고 했었는데 그런 모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 그 대행으로 했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지명을 새로운 사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록을 다 남겨라. 그러니까 다카를 중지하는 이런 것을 조금 어렵게 한다는 그런 결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NFL입니다. 이 NFL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른 뉴스, 경제 뉴스와 함께 전해드릴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NFL 그 32개 구단주 가운데서 11명 그리고 이제 대표 선수들 그 13명이 여러 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물론 뭐 커미셔너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선수들에게 국가가 연주될 때 다 서 있어야지 된다던가 아니면 그 서 있지 않고 무릎 꿇은 선수들은 뭐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어떠한 벌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그 그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NFL 리그가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 그 룰북에 따르면 선수들에게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서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require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또 must be 뭐 sideline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그 규정을 할 때는 이게 뭐 법은 아니지만요. 룰북이지만 required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 결국은 선수들 옆에 선 거죠.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NFL 팬이 대통령이 그 선수들이 그때 뭐 일어서지 않고 국기에 대한 의례 뭐 하지 않는 것은 비애국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대통령에게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등등 해서 팬이 그 줄어들고 대통령은 당장 오늘 아침에 또 비난을 했어요. 그 국가를 뭐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NFL은 선수를 지키기로 했고 다만 어제 모임에서 인종차별과 그 사회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은 이 땅에 오래 존재해왔다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줄여서 우리 선수들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그 사회에도 공헌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면은 앞으로도 좀 그 의논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새벽 4시 6분에 뭐 오늘도 굉장히 많이 그 트윗을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 비난하는 것, 또 뭐 세금 감면에 대해서 등등 이 훌륭한 이 great country를 존중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NFL은 아닌데 NBA 그 시즌 그 시작에서 클리블랜드 그 캐벌리어가
보스턴 그 셀틱스하고 싸우는데 그 전에 보스턴 셀틱스 선수들은 다 일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 같은 경우는 쓰기는 했는데 전부 그 선수들이 팔짱을 끼고 그러니까 NFL 선수들을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그 클리블랜드가 그 르브론 제임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르브론 제임스가 신고 있는 신발이 까만색 그 나이키 표시가 돼 있고 equality 평등 이렇게 써 있는 아주 크게 다 그 대문자로 써 있기 때문에 잘 보이더군요. 그런 그 equality 그 슈즈를 신었었습니다. 네. NFL에서는 평등하지 않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도 우리는 그 지지한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벌 없이 무릎을 꿇어도 되고 앉도록 그대로 지금 그대로 두겠다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어제 처음으로 23,000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거봐라 내가 이 다우지수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그 크레딧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 자체는 아마 주식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은 다 아시는 얘기고요. 뭐 대통령이 크게 뭐 컨트롤한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 기대 심리 같은 것이 있잖아요.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세금 개혁 같은 것도 이게 그 개혁안이 그다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의회에서 통과하기에. 그래서 어제도 그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 세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 오케이. 그러나 통과시키지 않으면 주식시장 뭐 폭락할 것이다. 이 정도의 그 발언까지 했었는데 기대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책을 만들었다기보다 지금 있는 정책을 많이 없애갔죠.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 없애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규제를 그 해놓은 뭐 에너지라든가 등등 분야에서 그런 규제 같은 것을 있던 정책을 없앴고 그런 있던 정책을 없애는 것이 이제 그 월가에서 보기에는 뭐 이게 금융권에도 좋겠네. 우리 월스트리트에도 좋겠네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여러 이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몇 개월 만에 주식시장이 뭐 20% 이상 18,000에서 23,000으로 올랐다고 아무런 것이 변한 게 없는데 이게 다 대통령의 크레딧이냐. 그건 아니죠. 또 그것도 그 전에부터 해왔던 것들이 어렵긴 했는데 꽃이 피워질 그럴 시점도 됐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운이 좋은 그 경제적으로 어떤 결실을 볼 수 있게 된 운이 좋은 그런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그 주식시장은 사상 최초로 23,000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의 미국에서 필요하다 싶은 것은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아도 팩트 체크는 좀 그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밖에 많은 언론들이 팍스를 제외한 언론들은 다 페이크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또 그 뉴스를 오래 한 제가 보기에는 또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페이크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 대통령과 그 마찰이 있고 할 때 같은 뉴스를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팩트 자체는 팩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팩트 자체, 팩트 정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싶은 것은 팩트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팩트 체크까지는 아닌데요. 팩트 체크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그 MBC가 계속 페이크 뉴스라면서 대통령이 그 인가를 취소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적절한 것 아니야? 라고 몇 번인가 트윗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국무장관이 나를 그 바보 멍청이 머저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모론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MBC가 했다고 했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뭐 핵무기 능력을 10배로 올려야지 된다고 tenfold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페이크 뉴스를 하는 MBC를 인가를 취소해야지 된다 했는데 지금 그 연방통신위원회의 의장 최어맨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든요. 그 아지트 파이 미국에서 연방통신 그 국장으로서는 최초의 인도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기자들이 이 연방통신위원회에 물어봤어요. 그게 그럴 수 있느냐. 저도 첫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랬는데 이 체어맨이 어제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 인가를 취소할 일은 없다. 법에 따르면 FCC가 그런 권한이 없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언론이 보도하는 컨텐츠 때문에 이것을 취소할 수는 더더욱이 없다. 왜냐하면 그 컨텐츠도 표현의 자유, 미국에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물론 FCC의 룰을 어길 때는, 어떤 기술적인 뭔가 그 룰을 어길 때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래 침묵하다가 연방통신위원회 의장이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포드가 오늘 굿뉴스 배드뉴스가 있는데 130만 대 트럭 그 사이드도어의 잠금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 발표를 했고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F150 그 모델의 트럭이랍니다. 그리고 2017년 슈퍼 듀티 픽업 트럭도 그렇고, 그런데 2018년부터는 맨하탄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가는 자동차 셀프 드라이빙 카를 시험 운전을 하도록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의 그 쉐비 볼츠 전기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운전석과 승객의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경찰을 에스코트도 다 하고요. 제너럴 모터스가 비용은 돼야 되겠죠. 1년 동안 시행해 본다는 겁니다. 뉴욕은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고 택시도 완전 총알 택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의 운전자 없는 자동차를 시험 운행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그런 그 도전이 되는 것이겠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네, 헐리우드의 그 하비, 그 와인스틴 사건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 Me Too Movement, 나도 겪었어, 나도 당했어 하는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올림픽 체조 선수인 맥켈리 마루니, 지난해에 은퇴했죠. 지금 21살입니다. 그런데 13살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미국의 대표팀의 의사에게 계속 이런 그 아주 힘든 그런 그 학대를 당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100명이 넘는 여성과 소녀 선수들 성폭행했다 해서 적어도 7명과 관련해서 지금 1급 형사 성범죄 등등으로 지금 수감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정말 그 우리의 침묵이 힘 있는 나쁜 사람을 더 나쁜 일을 저지르게 한다.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